탄자니아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부처에 긴급 지시한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즉시 국가 핵심 정책으로 도입하라. 한때 황금빛 감귤이 가득하던 키롬베 지역은 지금 검은 재앙에 휩싸인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6년간 유럽과 일본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는 병리학자 수십 명이 투입됐지만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났어요. 독일이 자랑하는 300만 달러 최첨단 DNA 분석기도 프랑스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작성한 1000페이지 넘는 연구 보고서도 이 미스터리한 병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한국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짐이라곤 허름한 가방 몇 개와 할아버지가 쓸 법한 돋보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6년간 고통받던 주민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며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 세계가 목격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52시간에 제주 사는 72살 농부가 해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같은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주 서귀포에서 평생 감귤 농사를 지은 이만호입니다. 올해 73세죠. 사실 2년 전 은퇴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2017년부터 탄자니아 북부 키롬베 지역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감귤나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병충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죠. 잎이 노랗게 변하더니 검게 탔습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말이에요. 현지 농부 카시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저씨, 우리 아이는 감귤 맛을 모른 채 자라고 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몰라요. 그 마을 전체가 감귤로 먹고 살았는데 몇 년 사이에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거든요. 아이들은 부모가 감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감귤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유럽에서 최신 장비를 들고 온 전문가들이 먼저 왔었습니다. 독일 박사팀이 정밀 토양 분석기를 가져왔고, 프랑스에서는 최첨단 현미경과 DNA 분석 장비를 들고 왔죠. 일본에서도 20명이 넘는 대규모 분석팀이 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이상하다, 모든 검사를 해봤는데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독일에서 온 한 박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였어요. 일본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학 살균제부터 생물학적 방제까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죠. 국제기구에서도 지원했어요. 세계은행에서 예산을 대고 UN 농업기구에서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원인 미상이라고만 했죠. 그때 한국농업진흥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팀을 파견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서울대나 경북대 박사들이 갈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저를 추천했다고 했어요. 이만호 선생님, 제주에서 50년간 감귤 키우신 경험이 필요합니다. 첨단 장비로 안 되는 걸 사람의 손으로 해결해 보시겠어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농부인데 유럽 박사들도 못 푼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농민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죠. 아내는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험한 곳에 가려고 하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계로 못 찾는 답이 있다면 사람의 손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정말 간단하게 짐을 챙겼어요. 낡은 가죽 노트 한 권, 돋보기, 손수건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저를 보더니 웃기 시작했어요. 비웃음이었죠. 장비도 없이 뭘 하려는 거지? 설마 맨손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겠다는 건가? 프랑스에서 온 박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어로 했는데 저도 알아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일본 대표단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현지 농업부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말했죠. 분석 장비 없는 농법은 완전히 비과학적입니다. 이런 실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치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독일 박사는 아예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람을 보냈다니 믿을 수 없군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현장에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나무를 만져보는 것이었어요. 손바닥으로 줄기를 쓰다듬고 잎을 비벼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병든 잎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였죠. 뿌리 근처 흙을 만져보니 질감도 이상했습니다. 농민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온 전문가들은 모두 기계만 들여다봤거든요. 이 병은 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농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때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나무를 키우면서 느낀 직감이 있었거든요. 유럽 박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요? 근거는 이 손에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흔들었죠. 일본 팀 리더는 아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군요. 카시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홀로 숙소에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기계가 못 본 것을 손은 느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장의 감귤나무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였어요. 1번부터 147번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빼먹지 않고 일지를 썼죠. 언제 물을 줬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었는지, 잎의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도 손으로 느껴서 기록했어요. 온도계가 없으니까 제 손이 온도계였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잎을 손으로 문질러서 냄새를 맡았어요. 때로는 아주 조금씩 씹어서 맛도 봤죠. 유럽 전문가들이 보면 기겁할 일이었지만 저에겐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었습니다. 뭘 하는 거야? 정말 미쳤군. 독일 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무가 말을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농장을 돌았어요. 새벽 이슬이 맺힐 때까지 관찰했죠. 그러면서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현지에서 우부쿠라고 부르는 잎이 있었는데 감귤나무 근처에 자라는 놈들은 유독 싱싱했습니다. 반대로 테레가라는 뿌리 식물 근처의 감귤나무들은 다른 곳보다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어요. 이상하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현지 농업부에 공식 항의를 한 거예요. 한국인의 비공식적인 실험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더 심각했죠. 도쿄의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한국, 아프리카서 검증되지 않은 농법 실험. 농업 사고 가능성 우려. 마치 제가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현지 정부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카시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답을 찾고 있거든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우부쿠 잎을 따서 으깨어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비니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왔어요. 독특한 냄새가 났죠. 테레가 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쓴맛이 강했지만 뭔가 약효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본격적으로 시험해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저는 제 방식대로 끝까지 해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부쿠잎과 테레가 뿌리에서 뭔가 특별한 성분을 발견한 거예요. 정확한 화학 분석은 못했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느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부쿠잎을 비비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유의 쓴맛이 있었죠. 테레가 뿌리는 더 강렬했습니다. 입에 넣으면 혀가 얼얼할 정도로 쓴맛이 강했어요. 이걸로 천연 약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시마에게 말했어요. 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도와주기로 했죠. 우부쿠잎을 돌로 빻아서 테레가 뿌리와 함께 섞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물에 하루 종일 우려냈어요. 자연 발효가 되도록 한 거였죠. 제주에서 감귤 키우면서 써봤던 전통 방법이었습니다. 독일 박사가 지나가다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중세시대 연금술이라도 하는 건가? 일본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더가 농업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항의했죠. 이런 비과학적 실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3일 후 드디어 완성된 천연 발효액을 병등가지에 발라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카시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봐야 알겠죠. 나무가 대답해 줄 겁니다. 분무기나 붓 같은 도구는 쓰지 않았어요. 직접 손에 발효액을 묻혀서 병든 잎과 가지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손끝으로 느끼면서 조심조심 발랐죠. 첫째 날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박사들은 예상했다는 듯이 비웃었죠. 역시 헛수고였어. 시간 낭비였다고. 하지만 셋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범구역 17번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검게 탔던 가지 끝에서 연한 초록색 새싹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뭐야? 카시마가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살아났어요. 정말 살아났어요. 6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0년 농사 경험으로도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다른 농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싹을 바라봤어요. 죽어가던 나무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한 농민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유럽과 일본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본 팀 리더가 현지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한국팀 즉시 철수 요청서. 제목부터 노골적이었죠. 과학적 검증 없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17번 나무뿐만 아니라 23번, 31번 나무에서도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카시마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기적의 시작 말입니다. 성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병의 확산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이슬이 맺힐 때와 마를 때, 그리고 한낮 뜨거운 시간대의 차이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수분과 열의 조합이 핵심 문제군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습도가 높고 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시간대에 병이 훨씬 빨리 퍼졌어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명확했죠. 첫 번째 방법은 야자 껍질로 천연 그늘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어요. 직사광선은 막으면서도 바람이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카시마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유럽 전문가들이 쓰는 고가의 차광막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자연이 주는 재료가 가장 완벽해요. 나무도 자연이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테레가 발효액을 손으로 직접 살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분무기나 기계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발효액을 묻혀서 잎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발랐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잎마다 천으로 닦아주는 손물 닦기 농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천을 물에 적셔서 잎을 하나씩 부드럽게 닦아줬어요. 마치 갓난아이 씻겨주듯이 말이죠. 독일 박사가 지나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농법이군요. 이런 게 21세기에 통할 리 없어. 프랑스 전문가도 조롱하는 투였어요. 국제농업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농법이 아니라 미신이죠.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모든 걸 보여주면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카시마 혼자 도와줬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손으로 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기계보다 손이 더 좋다는 게 정말인가요? 농민 20여 명이 진심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와 함께 농장을 돌며 나무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정성스럽게 잎을 닦아줬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범구역의 감귤나무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잎이 짙은 초록색으로 윤기가 흘렀고 새 가지가 쑥쑥 자라났어요. 6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아온 거였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카시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농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무들을 바라봤죠. 유럽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만들어낸 기적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탄자니아 농업부에서 갑작스럽게 공식 철수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외국 지원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한국 팀은 이번 주 안에 철수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뒤에서 일본 대표단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던 게 분명했죠. 일본 팀 리더가 저에게 직접 와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만호 씨, 과학적 검증이 전혀 없는 위험한 실험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는 국제농업안전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솔직히 크게 당황했어요.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모든 걸 중단해야 한다니요. 게다가 정부의 공식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카시마가 나서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만호 선생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다른 농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20여 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죠. 우리가 직접 계속하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끝까지 해보겠어요. 정부가 못 해준다면 우리 손으로 하면 돼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믿어주는지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개인 자격으로라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농민들과 함께 계속하기로 했어요. 농민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약초를 직접 만들었어요. 우부쿠 잎을 따고 테레가 뿌리를 캐고 정성스럽게 발효액을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나무를 돌보고 손으로 잎을 닦아줬죠. 일본 팀은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곧 실패할 겁니다. 과학 없는 농법은 한계가 명확해요. 언론에 이 사실을 다 알리겠어요. 하지만 2주 후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 확산율이 무려 83%나 감소한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놀라운 수치였죠. 이건 믿을 수 없어. 독일 박사가 자신의 측정 장비를 의심하며 중얼거렸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장비로도 해내지 못한 일을 맨손으로 해낸 거니까요. 농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카시마는 아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감귤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과 손의 정성만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3월이 되자 탄자니아의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일본 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했어요. 우기가 되면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병이 더욱 빠르게 퍼진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죠. 실제로 다른 지역 농장들은 우기만 되면 피해가 심각해졌거든요. 독일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습도와 온도가 동시에 올라가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이번엔 한국식 농법도 소용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기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농장 주변에서 화산석과 큰 돌들을 구해서 자연 배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설계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무거운 돌을 나르고 정성스럽게 배치했죠. 선생님, 정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카시마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물은 막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연의 힘을 거스르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빗물을 활용한 천연 점적 관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연 약초 발효액을 빗물에 희석해서 나무 뿌리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했어요. 모든 과정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죠. 세 번째는 우기 전용 천연 보호막이었습니다. 야자 잎과 바나나 잎을 엮어서 나무 둘레에 설치했어요. 비는 막으면서도 바람은 통하게 했죠. 우기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농민들에게 계속 강조했어요. 빗물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나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첫 번째 큰 폭우가 내렸을 때였습니다. 다른 농장들은 물에 잠겼어요. 하지만 저희 시범구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 배수로가 완벽하게 제 역할을 했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갔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저희 구역의 나무들을 보러 갔는데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푸르고 싱싱해진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프랑스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들의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자연과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기 속에서도 감귤나무에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6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완전히 감격했어요. 카시마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꽃을 보여줬죠. 얘들아, 저게 감귤꽃이야. 이제 우리가 다시 감귤을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8주가 지나자 드디어 운명의 첫 감귤 수확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대로 된 감귤이 열렸을까요? 결과는 상상을 뒤엎는 수준이었습니다. 수확량이 기존 대비 무려 140%나 증가했어요. 그것도 품질이 훨씬 뛰어났죠. 당도는 높고 크기는 균일하고 색깔도 선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카시마가 감귤을 따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농민들도 마찬가지였죠. 6년 만에 처음 보는 대풍작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농가 평균 수입이 250%나 증가한 거예요. 품질이 월등히 좋아지니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방송국 TV 몽드에서 취재진이 찾아온 거예요. 한국 농부의 놀라운 손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큐멘터리 제목은 손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정성스럽게 만지고 농민들과 함께 천연 약초를 만들고 한 입 한 입 손으로 닦아주는 모습을 세밀하게 담았어요. 방영 후 불과 5일 만에 유튜브에서 983만 조회수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졌어요. 기술이 아닌 철학,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다. 첨단 장비를 손의 정성이 완전히 이겼다. 이것이 진짜 농업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영상이다. 한국인의 정신력과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했어요.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 농업 관계자들이 직접 연락을 보내왔죠. 이만호 선생님께 직접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 농법을 저희 나라에도 도입해보고 싶어요. 손으로 하는 농업의 철학을 가르쳐 주세요. 세계 각국에서 배우러 오겠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과 독일 전문가들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탄자니아 농민들도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K-농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전역에 이 지식을 전파하겠어요. 카시마가 당당하게 제안했어요. 이제 그들이 선생님이 되어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 손농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저는 고향 제주 귤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감귤을 따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기계보다 오래 가는 건 결국 사람의 손이란 걸.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된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참 예뻤어요. 탄자니아에서 봤던 그 하늘과 똑같았죠. 결국 사람의 진심은 어디서나 통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저는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첨단 기술보다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손끝에서 느끼는 나무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983만이 감동한 그 기적, 바로 우리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유럽 박사들이 포기한 탄자니아, 감귤병을 맨손으로 해결한 이만호 할아버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러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이런 뿌듯한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K-파워 스토리 계속 들려드릴게요.